예, 제가 어렸을 때 떡은 잔칫날만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떡은 그냥 좋은 날 먹는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가 요즘 보니까 와이프가 떡을 상시적으로 먹더라고요. 떡을 상시적으로 먹는 걸 떡상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백년아편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처음에는 밥 거의 조금 낯설었는데 밥이라니까. 먹다 보니까 떡상하는 느낌도 나고 네. 떡이 좀 든든하게 간식거리도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참 떡에 대한 인식도 그래. 많이 달라지고. 자, 시황계의 떡상. 시황계의 떡상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좀 지수가 약세 출발했습니다. 현재 7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해서요. 0.3% 좀 밀려 있고 2,50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272개, 하락이 이제 458개로 이제 하락이 더 많은 상황이고, 오늘 코스닥 역시 좀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1.5포인트 하락해서 0.17% 하락률이고요. 891포인트입니다. 상승이 523개, 이제 하락은 한 789개로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세로 출발했고요. 오늘 코스피 대부분 시총 상위 기업들 다 좀 파란색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5%, LG에너지솔루션 0.7%, 하이닉스가 0.6% 정도로 빠져 있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역시 좀 마이너스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지금 뭐 신한지주, 뭐 SK이노베이션 정도가 좀 빨간불 살짝 들어와 있고, 하지만 뭐 이렇게 거의 다 지금 와, 마이너스권 다 마이너스네. 기록을. 포스코 네. 퓨처 플러스 아니에요? 포스코 퓨처도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어? 네, 또?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제 에코프로가 시총이 역전됐습니다. 어제 이제 1위로 올라섰는데 양사 모두 다 오늘 좀 출발이 안 좋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마이너스 1%,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2.6% 정도 지금 하락을 해 있고. 이 지주사가 사업회사보다 시가총액이 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네, 드디어 그렇죠. 에코프로가 BM을 역전했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5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이니까.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주가가 계속 좀 또 반등하고 있어서 양사가 또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JYP 엔터가 그래도 2% 오르면서 SM하고 엔터주는 조금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출발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 올랐는데, 오늘 미국에서도 뭐 노바백스 같은 백신주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정도 반등을 해줬고, 오늘 뭐 코스닥도 엔터주가 강한 것처럼 그 하이브가 2% 가까이 코스피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이 한 1.7% 정도 올랐고요. SK 바이오팜이 1.7%. 그래서 제약주 내에서 SK그룹주가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한미약품도 오늘 1.7%, DB손해보험이 한 2% 내외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방어용 기업들이요, 좀 강세 보이는 그런 코스피 좀 출발이고, 반면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NC소프트가 마이너스 2.3% 정도로 좀 부진한 상황이고, SKI테크놀로지가 2차전지 분리막이죠. 여기가 2.5% 빠지고 있고, LG이노텍도 최근에 주가 좀 부진한데 오늘도 마이너스 2%. 애플 아이폰 15 프로 맥스인가요? 최고 이제 상위 네. 모델, 이게 한 3, 4주 정도 더 출시가 연기될 것 같다. 약간 뭐 조립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너무 약세가 좀 길어지네요. 네, 계속 이노텍. 이노텍. 뭐 소니의 뭐 이미지 센서라든가 그 디스플레이 쪽, 이쪽이 좀 조립에 조금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좀 된 건, 최상위 모델이 좀 지원되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코웨이가 마이너스 2.4, 또 SKC가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뭐 많은 기업들이 조금 부진하게 이렇게 뭐 급락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다운된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 오늘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지만 좀 상승하는 기업은 어제 갑자기 또 초전도체가 급등했잖아요.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 갔는데 오늘도 8% 주가 추가로 급등한. 이제 맥신과는 좀 반대로 가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맥시는 완전히 맛이 가버려. 네, 어제 맥시는 뭐 하한가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좀 교차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 일단 그리고 그리고 맥신이랑 그 초전도체랑 경쟁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서로 이게 같이 가진 않더라고요. 네, 한쪽이 빠지면 또 두 분이 종목 게시판 가보면 원래는 초전도체하고 저기 뭐야
에코프로류의 그 배터리 2차 전지 소재하고 했었는데 네. 2차 전지 소재가 초전도 줘야죠. 맥신하고 놀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지. 예. 물론 뭐 오늘은 뭐 맥신도 다시 오르긴 해요. 그래? 예, 아. 같이 가긴 하는데 어제까지는 좀 다른 흐름이었던 것 근데 이 같습니다. 포모 현상이 예? 확실히 있어. 금리가 높으니까. 네. 어? 최근에 또 빨리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요. 주도주들이 없다 보니까 더 이쪽 테마주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로노이나 이오플로우 같은 이제 헬스케어 업체들이 한 3-4% 정도 올랐고 SM이 2.7% 올랐고요. 아이센스 역시 여기 의료기기 회사죠. 3% 이상. 제이시스 메디칼이 2.6. 오늘 일단 그 코스닥에서는 의료기기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의료기기 관련 산업이 좀 시장 이끌고 있고 파마 리서치도 한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한 1%. 그래서 대부분 의료기기 회사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2.3%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펄어비스가 이제 마이너스 7%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데 많이 빠졌네요. 예, 이제 게임스컴이 아마 오늘부터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영상이 좀 일부 공개된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반응은 저도 모르겠고, 근데 일단 주가는 지금 7% 가까이 급락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파두가 마이너스 4%고 좀 최근에 좀 올랐었죠. 그리고 윤성 FNC는 2000지 장비인데 오늘 마이너스 3.6이고요. 분리막 WCP가 2.8. 대주전자재료가 여기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죠. 2.8%. 이게 약하네요. 2차전지 예, 소재 쪽이. 소재가 좀 다 약합니다. 지금 나노신 소재도 마이너스 2%.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2.5. 예, 포스코 엠텍, 뭐 성일 아이텍 이런 기업들 첨보까지 포스코 DX도 한 2% 대비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닥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주도 섹터는 이 배터리 쪽인데 예. 오늘은 좀 빠지는. 근데 배터리주들이 이렇게 한 2% 이상 빠지는데도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이 그래도 조금 받쳐는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하락 종목이 많은 상태에서 좀 다운되고 있지만 뭐 급락장이라기보다는 어제도 장이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거래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일부 좀 재료 있거나 이런 테마주로만 좀 몰리고 매수 매도 강도가 많이 좀 약해진. 그러니까. 예, 그 좀 침체된 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 한다고 대형주 사서 있는 사람들은 허탈한 거야. 예, 답답 좀. 그렇다고 지금 팔고 절로 따라 붙자니 지금 매일 그 고민한다는 거야. 아.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주주들 많이 팔았잖아요. 많이 팔아서 포스코를 네. 샀더만. 네. 그리고 아니 그걸로 그쪽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 이런 거 아니다. 네. 그래갖고 시원하게 테마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수급 상황은 오늘 외국인 36억 정도 조금 팔고 있고요. 근데 기관이 좀 많이 파네요. 오늘 금융 투자 쪽에서 한 700억 이상 팔리면서 기관이 한 660억 정도 순매도를 좀 강하게 오전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이제 거의 전 업종 다 팔고 있는데 주로 전기전자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서비스 업종, 화학 업종 위주로 좀 팔면서 반면에 금융과 기계 업종은 조금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전기전자랑 화학 업종 위주로 소폭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섹터로는 오늘 가장 좀 센 섹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산주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 예, 그 결정 때문에. 야, 근데 그게 그거 한다고 수산주가 오르는 게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인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 하면 수산을 좀 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예전부터도 이렇게 계속 수산주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CJ 시푸드가 오늘 20%, CJ 시푸드요. CJ 시푸드. 예, 여기가 20% 사조 오양 아, 이런 기업들이 좀. 진짜 20%가 네. 올랐네. 아니 어제부터 이제 근데 하림도 오늘 급등하고 있고 하림 많이. 아니 나는 그건 난 이해가 돼. 닭고기. 참치나 고등어 먹다가 닭을 먹어야 되겠다. 그건 이해가 된다고. 마니커. 어? 마니커. 네. 마니커 5.6% 상승. 근데 오양수산 사조수산 왜 오르지? 원양업이라서 그런가? 원양 저기 멀리서 잡는다고? 아 근처에서 잡으면은 오염수가 있으니까. 응. 아니면은 저 생선 못 먹으니까 참치 통조림 대체제로서.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이제 제일 이거 뉴스 나면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이제 소금 관련. 소금 관련주는 뭐예요? 인상가라는 기업이 인산가. 있거든요. 어제 그래서 인상가가 주겸하고 그런 데 아니에요? 예, 이거? 어제 상한가 상한가 갔었네. 이런 회사들이 뉴스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도 뭐 어쨌든 지금 완전 수산주네 오늘.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조그만 어떤 이슈 생기면 그쪽으로 좀 돈들이 계속 몰리는 그러네. 상황이. 근데 오늘은 되게 특이한 게 수산주도 강하고 뭐 이런 아, 이럴 때 뭘 찾아봐야 되는 줄 알아? 수산주 강할 때 있잖아. 수산중공업을 쳐봐. 수산주가 요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거기는 원래 굴삭기 아닌가요? 합리적이구나. 그래서 투자들이 강부업 합리적으로. 정도입니다. 강부업. 수산중공업.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초전도체 맥신이 둘 다 가는 경우는 참 드문데 오늘 둘 다 강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테마주가 뭐 어느 게 그래? 소외받는 게 맥신도 아니라 가고 초전도체도 가. 같이 갑니다. 오늘. 그 둘이서 그런 거야. 형 2차전지 형은 좀 쉬어봐. 우리끼리 좀 가볼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다 완전 오늘은 오전에 다 테마주만 진짜 급등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산업에서 올라가는 건 의료기기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아니면 진단 키트나 이런 쪽 일부 좀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야, 지금 블라블라님 1년 가지고 있던 CJ 시푸드 손절했습니다. 사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어제부터 떡상이네요. 꼭 이런 주식 테마주가 꼭 한번 물리면 열받아서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팔면 오르는 경우 있죠. 어제 올랐다 이거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주인 손해보험이 좀 오늘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 기업들, 엔터 이런 업종들이 일단 선방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에 좀 둔감한 업종들, 방어주들이 시장에서 좀 버텨주는 상황이고 오늘은 가장 안 좋은 거는 일단 이제 리튬 관련주들 2차 전지죠. 이쪽 섹터가 확실히 오늘 가장 안 좋고요. 2차 전지 셀도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 업종은 아마 이제 펄어비스가 오늘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펄어비스 이제 빠지면서 NC 뭐 컴투스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좀 게임 업종도 부진한 흐름을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업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고 또 애플 관련주도 약간 이제 지연 뉴스 나오면서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강했던 네이버가 좀 빠지고 있어서 인터넷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카카오가 한 1% 정도 내외로 좀 반등은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오늘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약보합 보이면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오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좀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움직임은 오늘 좀 반도체는 크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약 보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포인트 빠졌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그래서 큰 변동 없이 그냥 지수는 그냥 횡보하는 상황. 이 정도면 좀 후반에 한번 들어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뭐 이왕 보합이라도 약보합보다는 강보합이 나니까. 네,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뭐 이렇게 환율이라도 확 빠져주면 좀 괜찮은데 아직은 빠졌죠 그래도. 어제는 좀 빠졌어요. 근데 오늘 또 미국의 국채 2년물이 5% 넘어서 금리 부담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물은 조금 빠졌던데 네, 단기물 2년물이 다시 오르더라고요. 어제 한 그 연준 위원 중에 한 분이 아마 좀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연준 분위기가 이렇게 완화적이지 않아요. 네, 지금 물가 좀 잡혔다고 뭐. 네, 그래서 금리야 뭐 9월달에 안 올리겠지? 설마? 9월보다는 이제 11월 많이 보더라고요. 9월은 좀 아마 동결할 걸로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는 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2%가 과학이냐? 2% 목표를 무조건 과학적인 방식대로 지켜야 되냐? 지금 경기 죽이면서까지 해야 되냐? 지금 물가 좀 잡히면 잭슨홀에서 그 얘기 좀 할 수도 있겠다. 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2%였죠 우리? 지금은 김프로시죠. 너무 노력하지 마. 굳이 자기의 코드는 그건 아니야. 자리의 무게감이 자꾸 무리하게 만듭니다. 그 어제 좀 그 관련한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 2%는 과학이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게 저런 것 같아요.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2%를 맞추기 위해서 경기를 망가뜨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잡혀줘야 증시 쪽에 다시 활력이
돌아올 것. 그죠. 금리하고 중국이죠. 금리하고 아, 중국인데, 그쵸. 근데 그게 결국 환율에 반영되니까. 근데 아직은 큰 변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리포트. 예, 오늘 이제 첫 번째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용찬 연구원님이 이제 시소들이라는 이제 자료를 한 번씩 써주는데 이게 시장의 소리를 들어라. 이게 약자예요. 그래서 자주 이제 이런 보고서를 좀 쓰는데 이제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짤까 그거 좀 고민인데요. 한국 수출도 좀 보시다시피 자동차도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반도체는 조금 회복은 되는데 아직은 좀 부진하죠. 예, 그렇다고 물량은 뭐 확실히 회복되는 것 네. 같은데 물량. 근데 아직까지 뭐 단가라든가 플러스까지는 전환이 안 됐고 그래서 여전히 좀 우리나라 수출은 좀 부진하고 그다음 미국의 이게 주도주들이거든요. 뭐 존디어, 캐터필러 이런 뭐 주택 건설 업체들 근데 다 꺾이고 있어요. 이튼 빼고는 이튼이 이제 전력기기 업체거든요. 예, 예. 요것만 좀 버텨주고 있고 미국의 투자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들이잖아요. 이 기업들도 지금 주가들이 좀 최근에 부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마저도 지금 조금 흔들리는 주도주가 좀 예, 그런 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도주가 나오려면 네 가지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수출주가 되려면 수출이 개선돼야 되는데 아직은 없죠. 시그널이 명확하지는 않고 중국 관련주 역시 지금 뭐 중국 경제 부동산까지 터졌으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기술주하고 성장주가 가려면 금리가 일단 꺾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금리 지금 근래 최고 수준까지 또 올라와 버렸고 AI 기술은 물론 좋은데 이건 좀 가격에 반영된 것 같고 정책주는 이제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미국의 그런 주요 산업재 기업들이 일단 좀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도 이제 대선 준비해야 되고 국내도 특별한 지금 정책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이 네 가지 쪽에서 뭔가 변화가 생겨야 거기서 또 주도주가 나오는데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좀 변화가 아직은 없으니까 조금 주도주가 좀 나오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 업종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찾아봐야 된다. 그래야 그러니까 뭐, 예. 여기에 이 얘기 안 하셨으면 속상할 뻔했어요. 예. 뭐 안 좋은 얘기만 줄줄이 그러니까 이제 써서. 없으면 없는 대로 뭘 찾아야 예, 되니까. 예. 근데 사실 그래서 테마주 가는 것도 사실 이런 영향인 것 같아요.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러시아 크렘린궁 5km 앞 상업지구에 폭발이 있었고 연기가 나고 있고 러시아 전역의 공항에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인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하여튼 공격. 좀 쉽지 않은가 봐요. 크렘린궁 5km 앞이면은 크렘린궁이 5km 여기서 지금 마포죠. 네. 글쎄. 러시아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했다라고 성명 발표를 했네요. 우크라이나 테러를 했다. 전쟁 중인데 테러가 의미가 있나? 아직 뭐 나스닥 선물이나 환율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전 공항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발표했네요. 우크라이나 드론 탓이다. 드론. 네. 그래서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좀 짜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방어주들은 대부분 수급이 비어 있는데 그 방어주는 이제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랑 헬스케어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3분기 관련해서 기술주보다는 좀 헬스케어의 다이어트 약이 요새 좀 유행하고 있잖아요. 예. 이쪽이 좀 보이고 소프트웨어가 정말 오래 쉬었는데 이제 반등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 기존 주도주는 차익 실현도 한번 고민을 할 때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산업재 이제 미국 투자와 관련된 이쪽도 좀 차익 실현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요즘에 존디어 같은 산업재가 많이 빠졌는데 물론 이튼 같은 전력기기는 아직 버티고는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마저도 좀 그러면 아예 그냥 버텀업 갑정에서 그냥 개별 기업 위주로 많이 빠진 거 중에서 실적 괜찮은 거 좀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 주가나 밸류가 낮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오리온, CJ 대한통, 코이 이런 기업들이 내수 기업들이네요. 대부분 워낙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근데 이제 실적들은 대부분 또 괜찮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빠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국면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주가 더 빠지기 어려운 종목 채워가는 것도 좀 길게 보면 좋은 전략 같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또 삼성전자도 지금 5월 고점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 66,000원까지. 오늘도 많이 내려왔어요. 예. 먼저.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최근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HBM이 안 되니 저게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 가는 것만큼이라도 그러니까. 갔으면 저렇게는 안 됐을 건데.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새벽에도 뉴스 나왔는데 뭐 AMD GPU 그거 이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뉴스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대감은 조금 이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내용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에서는 뭐 괜찮다 의견 같고 그래서 지금 좀 그러니까 의견은 이거 같아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 벌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세에서 벌 수 있는 기업 찾을 시간은 충분하니까 미국에서 뭔가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상황에서 좀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없다는 얘기네요. 예, 좀 근데 증시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좀 바뀐 게 없으니까. 예. 근데 거기서 좀 여유 있게 좀 다음 종목들 좀 찾아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리포트 네. 준비되어 아, 요거 있나요? 이제 좀 굉장히 제약바이 좀 길긴 한데 예. 그 키움증권의 허혜민 시민수연구원님이 좀 적어주셨고 이제 그냥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이제 아이디어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1조 이상 판매된 국산 의약품이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셀트리온의 램시마 패밀리밖에 지금 없어요. 여기가 이제 작년에 1.1조 원 매출 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근데 이제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판매된 이제 국산 의약품 매출 1, 3위가 모두 다 해외 진출한 거 바이오 시밀러 이쪽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고, 4위가 그 이제 뇌전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엑스코프리 SK 바이오팜, 5위가 대웅제약의 그 보톡스 관련된 그 톡신 나보타. 예, 예. 예. 요게 이제 이 국산 신약 중에서는 지금 이제 1위부터 지금 5위까지 이제 판매된 그런 그 제품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제 좀 이슈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거는 이제 레이저 테닙. 요게 이제 폐암 치료제로 예. 이제 임상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폐암 중 그 비소세포 폐암이 한 80에서 85%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은 이제 큰 거죠. 암세포가 큰. 예. 예, 그러니까 비소. 예, 작지 않다. 그게 80에서 85%고. 아, 그 비소예요? 네, 비소예요? 네, 아, 그 처음 알았네. 네, 비소. 그래서 대부분이 다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합니다. 아니 거의 그것도 사실 그런 거구나. 그 이제 영어도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쉬운 거 있거든. 예. 예? VLCC 할 때 벨일 아시잖아. 네, 베리라. 엔시엔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만 가지고. 네, 맞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소 작은 거야. 네, 작지 않다. 아, 작지 않다? 네, 비소. 그럼 작은 세포 폐암이라 그러지 그럴 거 굳이 아니, 작지 않다. 큰 근데 세포 모르겠습니다. 폐암이라 뭐 그러는데 이렇게 그러는 이유는 저도 아니, 비소- 국어원에다가 이거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봐. 내가 폐암 걸렸어. 큰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 작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 당해봐라. 예? 아, 환자의 감성까지 고려하는 당연하지. 그런 거. 매우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좋겠어. 아니면 작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 확 다른데요 느낌이. 확 다르지. 예, 그럼 계속 비소세포 폐암으로 하는 걸로.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EGFR이라는 또 용어도 있으니 참 이게 바이오가 어려운 게 용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EGFR은 뭐냐면은 좀 설명해드리면 우리 그 상피세포가 가장 몸 바깥에 있는 세포예요. 예. 요 세포가 이제 이 상시세포가 성장하거나 분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이 성장 인자가 이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단백질 결합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변이가 발생하면 폐암이요 무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EGFR 변이가 발생하면 돌연 변이 형태로 암세포가 그냥 증식한다. 그러니까 EGFR 변이는 이제 암세포 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거를 막아주면 암세포가 이제 증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치료제인데,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이미 이거 출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출시 3년 만에 18억 달러 매출 좀 기록을 한 상태인데, 레이저 티닙이 이제 요번에 이제 출시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임상 결과만 잘 나온다면 내년에 아마 이제 FDA 승인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데이터는 10월달 유럽 종양학회에서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요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출시한 거는 그 렉나자 그 유한양이 이미 그 무료로 예. 공급하겠다. 그게 이미 좀 한국에는 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단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이제 제품과 이제 서로 병용을 해서 이제 임상을 한다고 하니까 결과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요게 의미가 있는 게 존슨앤존스가
5개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유한양의 요 제품이에요. 어. 그래서 그게 아마 각각 50억 달러 가치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가. 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 정도. 그쵸. 그 정도 가치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유한양에서 뭐 잘 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 이것도 저기 아직 건보 안 된다고 응. 아직은 예, 맞습니다. 비싸니까 그냥 한다는 거죠. 그냥 한다 그러기도 하고 아 유일한 선생님 진짜. 이게 잘 되면 좋죠,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록버스터 제품이 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대단하시더만 보니까 미국에서 잘 나가시다가 그냥 툴을 털고 한국 와가지고. 김프로님도 미국에서 사업 크게 하시다가 후술 털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툴을 털긴 했어. 큰 건 아니었어. 툴을 털었지. 금융위 직전에. 그러니까 이 유한양의 거는 조금 기대가 좀 많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주가도 많이 올랐죠. 예. 유한양의 근데 이제 최근에. 요 경쟁 제품이 타그리스고 화학 치료제랑 이제 병용하는 건데 그게 임상 3상 결과가 9월 11일 날 또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 이제 둘이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쟁 제품 9월 11일 데이터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 치료제가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플인데 요게 이제 출시한 지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된 제품인데 최근에 요 데이터가 지금 4년 차인데 밑에 보시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빈펫이란 제품이 원래 유명하거든요. 이게 UCB에서 나온 빈펫인데 이 회사도 이제 출시하고 나서 5, 6년 차 이후에 성장세가 나왔는데 작년에 특허가 만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허가 좀 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엑스코프리는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단독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제 그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하는 신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응은 좀 괜찮은 편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 성장을 해서 24년 5년부터는 본격 성장하고 28년도에 뇌전증 시장 점유율 1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계속 매출 데이터는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GLP-1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비만 치료제, 워낙 이런 얘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즘에 또 심혈관 치료까지도 예방해 줄 수 있다 위험까지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중작용제라는 시장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일 오고니스트라고 하는데 요건 세포가 현재 하고 있는 걸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한 번에 하나 하는 거고 듀얼은 이제 두 개 하는 거죠. 그다음 트리플은 3개를 동시에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트리플로 갈수록 훨씬 좋겠죠. 효능이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당뇨병 치료에서 이중 작용제가 포도당 조절도 하면서 식욕 조절 이거 이제 같이 해주는 그런 건데 실제 릴리의 그 마운자로가 듀얼 이제 이중 작용제로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중 언제 들어와요? 아직은 지금 나 빨리 들어오길만 기다리는데. 예, 아직은 한국도 들어오겠죠. 지금 GLP-1 개발하던 사람들은 신나겠어요. 막 그럼 당뇨도 치료돼, 비만도 치료제, 뭐 간암도 치료돼.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적응증이 확대되니까. 주로 보니까 그 특이한 그 뭐 비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치료제는 다 당뇨 계열에서 나오더라. 네, 당뇨로 하다가 보니까 뭐 머리도 나고 머리도 나고 당뇨로 하다 보니까 뭐 그만큼 당뇨병이 너무 많은 거야. 네. 네? 맞습니다. 미국에 뭐 당뇨병 환자가 5천만 명, 6천만 명? 네,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런 치료제가 좀 돈이 된다면서요.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건 네, 아니고. 완전 안 되고. 그렇지. 안 크게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국내사 중에서도 이제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한미약품도 지금 이제 요거 그 NASH가 뭐냐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치료도 된다면서요. 네, 그거 적응증으로 지금 임상을 이중 작용제로 하고 있대요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지방간. 한미약품은 저거 좀 됐으면 좋겠는 게 저거 되면은 만들라고 공장도 만들어놨는데 공장 그냥 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거 2중, 3중 작용제로 지금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아에스티는 아직 전임상이긴 하지만 일단 올해 하반기에 일상 진입한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고요. 유한양행도 베링걸 인게마임에 이게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적응증으로도 이걸 좀 그 임상 1상 중이라고 합니다. 유한양이 좀 잘 됐으면 버들표 유한양이 아니야. 우리 저기 요 노량진 있잖아, 노량진. 안티프라민.
그 또 준비한 얘기가 네, 어떤 그리고 게 이제 있으실까요? 더 마무리 좀 하면 예. 그 이제 대세는 좀 제형 변경이다. 근데 이제 이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거보다는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개발하는 플랫폼 보유한 국내사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1개월 뭐 펩트론 인벤티지 랩, G2G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주가 좀 올라갔던 이유도 이제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제일 이제 편의성에서 제일 좋은 건 경구용이죠. 그냥 알약처럼 예. 먹는 건데 근데 이게 좀 낮은 생체 이용률과 수익성 등등으로 주사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이제 계속 경구용은 아마 개발을 할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투자 전략은 좀 어려운 장이지만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개별 종목들 모멘텀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긴 보고서인데 어쨌든 한번 좀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개별 주식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갈까요? 오늘 일단 지금 코스피는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아까 좀 빠졌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조금 확대되면서 0.7%까지 올라왔고 하이닉스도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살짝 지금 강보합으로 반전이 돼 있고요. 다만 아직은 좀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 게임주까지 좀 빠지면서 아직은 좀 부진하지만 하락폭 역시 조금 축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어제 HBM 관련주가 좀 약했는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4% 오르면서 일단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은 그 엔터주들 또 의료기기 업체들 반도체 소부장 이런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2차 전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주가 대체로 안 좋네요. 네, 오늘 좀 주도주들이 약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주도주와 시장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더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주식 투자의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딨냐 그런 건데 저는 선과 악은 없지. 근데 롱텀하게 보면 좋은 투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가 갈리죠. 네. 예, 근데 지금이 이제 테마주 장세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기도 좀 마음이 꺼적지근한 게 마치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를 투자하셔야 되고 지금은 테마주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무겁기는 한데 저는 좀 테마주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